그런데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번 에피소드를 만들진 않았겠죠?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유사해야지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될까요? 정답은 오늘은 비슷한 성격끼리는 서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성격이라 할지라도 서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이 유사해야지 서로 호감을 느끼는지 이거에 대해서 또 알아봅시다. 보통 이렇게 비슷한 성격끼리 서로 호감을 느끼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격이 유사할수록 호감을 갖는다 이런 입장이 있고, 두 번째로 서로 성격이 달라서 상호 보완적일수록 호감을 갖는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론 모두 그럴싸하죠. 여러분도 느껴보셔서 아실 거예요. 나랑 비슷해서 성격이 비슷해서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소심한데 상대방이 대범해. 그러면 이거에 매력을 느껴. 이런 경우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이론 모두 좀 그럴싸한 입장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이 이론은 두 가지가 서로 이제 공존할 수가 없죠. 뭐 하나가 맞으면 뭐 하나가 틀려야 돼요. 그래서 알 수 없죠, 지금.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틀리는 그런 관계예요, 얘네들은. 자, 그렇다면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사실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성격이 호감을 가장 많이 얻는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배려심이 깊다, 명량하다, 맞나? 명량? 이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받는 그런 성격들이 있죠. 이런 성격들이 가장 큰 호감을 얻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 소심한데 네가 대범해서 좋아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네가 대범해서 좋은 거야. 왜냐면은 우리 사회에서 대범한 게 소심한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죠. 바람직한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문화권에서는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로 설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느낄 때 상대방의 성격이 내 성격이랑 비슷한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성격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바람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 더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남을 잘 속이고 거짓말을 되게 잘하는 성격이에요. 아주 입만 열면 그냥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나랑 비슷하게 남을 잘 속이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더 선호할까요? 아닙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솔직한 사람을 조금 더 선호하겠죠. 반대로 생각해볼까요? 내가 솔직한 사람이에요. 되게 거짓말도 못하고 약간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나랑 반대되는 거짓말을 잘하는 성격을 좋아할까요? 아니죠. 나랑 비슷한 솔직하고 좀 이렇게 거짓말 잘 못하는 성격을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번 에피소드를 만들진 않았겠죠?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유사해야지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될까요? 정답은 태도입니다. 연애관, 정치관, 종교관, 인간관계에 대한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내 의견이나 태도, 가치관 이런 것들이 상대방이랑 유사할수록 더 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성향을 증명해주는 실험을 버니라는 사회심리학자가 한번 실험을 했었는데요. 커피본 먹고 싶다. 저번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실험처럼 또 사람들을 속여먹는 그런 실험이었어요. 그런데 엔간한 사회심리학 실험들은 다 사람들 속여먹는 실험이에요. 제가 옛날에 저도 당했던 거 이야기 한번 했었죠. 동조 에피소드 보시면 제가 당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고 오세요. 그리고 안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매번 이야기하는데, 피험자는 당할 피의자, 피해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실험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거의 사회심리학에서는 속임을 당하는 사람 이런 걸로 보셔도. 이 실험은 글로 책으로 보면 좀 복잡해요. 그런데 좀 최대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실험이. 그래서 1단계는 일단 이 피험자들의 가치관을 측정을 했어요. 심리검사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이 실험자들의 가치관이 어떤가 각각 카테고리에 맞게 해서 이 사람들의 종교관, 연애관, 뭐가 있지? 그런 거에서 쫙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그런 가치관에 대한 태도를 평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2단계는 아까 1단계에서 측정한 그런 실험 결과를 가지고 또 다른 가짜 설문지를 만드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1단계에서 제가 피험자로 참여를 해가지고 내 연애관은 보수적이다, 진보다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서 내가 보수적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보수적이라는 이 결과에 맞춰서 가짜 실험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보수적이니까 얘한테 이 3개를 보여줘야지,
연애관에 있어서 뭐 진보적인 설문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뭐 중립적인 설문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보수적인 설문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가짜 설문지를 막 이렇게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 설문지를 왜 만드냐면 우리가 지금 알아보려는 게 이 피험자들이 자기랑 태도가 비슷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를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이렇게 맞춰 넣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얘한테 얘랑 비슷한 애 거 설문지를 보여줘봐. 얘한테 얘랑 뭐 이렇게 중립되는 별로 뭐 반대도 아니고 완전 겹지도 않는 거 그런 설문지 한번 보여줘봐. 뭐 얘랑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의 설문지를 한번 보여줘 보자. 뭐 이런 이유로 이 2단계 작업을 한 겁니다. 3단계에서는 뭘 했을지 당연히 아시겠죠? 제가 아까 2단계에서 다 이야기했었죠. 2단계에서 만든 가짜 설문지를 1단계에서 참여했던 그 실험 피험자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호감도를 측정해보게 한 거예요. 결과는 예상하셨듯이 나랑 가치관이나 태도가 비슷할수록 더 호감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실험이 나랑 가치관이나 태도가 비슷한 사람에게 호감을 더 느낀다. 이런 거를 증명한 실험이 되죠. 사실 누군가에게 호감을 얻고 싶을 때 내 성격을 조작하기는 약간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싸가지가 없는데 아무리 착한 척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탄로가 나요. 나만 그런 거야? 그런데 이 가치관이나 태도 같은 거는 유사한 척을 하기가 조금 상대적으로 수월하거든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연애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결혼 같은 연애를 항상 꿈꿔. 그러면은 나도 그런데 나도 그런데 이런 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렇게 다 깨지나 봐. 뭐 아무튼 나도 그런 가치관을 갖고 뭐 나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프리텐딩 뭐라고 그래야 되지? 나도 그런 척하기가 좀 쉬워요. 성격보다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호감을 얻고 싶을 때는 태도나 가치관을 상대방이랑 타겟이랑 유사하게 조정한 다음에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의 호감을 얻는 그런 행위에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되는 에피소드가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또 이번 에피소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